부산기계공고 동기고, 이 친구는 아마 저 경남 사천 출신이고, 네, 저는 저 경상도 문경에서 공부했는데, 저희 학교에는 이제 학교 구성이 이제 영남 출신이 한 3분의 1, 호남 출신이 한 3분의 1, 저 위쪽에서 이제 내려오신 학생들이 한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여영구 의원하고는 이제 3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이제 같은 반도 이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이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이제 통일중공업에 같이 입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잘 알고 친한 사이죠. 잘 알고 친한 사이긴 한데, 이 친구는, 1984년도부터 이제 그다음에 이제 통일중공업 이제 거기서 이제 노동운동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84년이니까 94, 2004,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노동운동을 했는 거죠. 저한테는 굉장히 존경스러우신 거죠. 그런 오랜 세월을 흔들림 없이 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노동운동을 잠시 했었지만은, 야, 나 같으면은 30년 동안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도저히 못 할 것 같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개인적인 욕구가 있는 거고요.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평온하게 살고 싶은 것 같으니까. 돈도 벌고 싶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욕구들을 다 부딪히고 30년을 한 길을 걸어갔다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고, 존경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결과로 최근에 이제 경남도의원으로 당선되고 해서 또 앞으로 또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친구이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또 저한테는 이제 노동운동에 관해서는 이 사회의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멘토 같은, 스승 같은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지만 굉장히 존경합니다. 한나라당에는, 한나라당 아니죠. 새누리당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홍준표 지사가 한나라당, 대표까지 하셨죠, 그죠? 네, 대표도 하시고, 그 전에 안상수 대표도 계셨는데, 그분도 아마 안상수 대표도 창녕 출신이신가? 아마 같은, 같은 공당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안상수 대표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안상수 대표는 뭡니까 보온병 폭탄 이래가지고, 보온병 폭탄이었나요? 보온병 폭탄 이래가지고 국민들한테 큰 기쁨도 주시고,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 굉장히 그거 재밌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국민들이 그 시름을 잊고 기뻐하지 않는가. 재밌었으니까. 하여튼 한나라당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홍준표 이제 지사도 그런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번에 이제 슬로건이 늘 하시는 말씀이, 한나라당 대표 출마하실 때도 이제 당당한 대표였거든요. 아마 그거를 이번에도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당한 경남, 이래가지고 당선되셨지 않습니까? 당선되셨는데, 근데 그 당당함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도민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쪼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쉽게 하는 말로, 내 꼴리는 대로 하는, 이게 이제 이분의 당당한, 이분의 슬로건이 당당한이 아니냐. 최근에 보니까, 전부 반대하는데도, 도민들도 의아해 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를 들자면, 뭡니까, 람사르 재단 이사장에 앉힌다든지. 근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결국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람사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앉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 산청 엑스포 위원장이 최무식 전 국회의원을 갖다 임명을 하고, 정부부지사는 조질래 전 국회의원, 경남발전연구원장에 또 김정권,
이제 자기가 이제 대표할 때 그 사무총장 출신이고, 비서실장에다가 뭐 정무지, 특보, 전부 다 이제 선거 캠프 출신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거지.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인사를 하는데, 당당하게 자기 주변 친구들을 갖다가 뭐 능력이나 그 이제 직책에 적합하지 않은지 이런 고려하지 않고 막 갖다 앉히는 거죠. 그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건 당당해도 너무 심하게 당당한 거 아니냐. 근데 옛날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참여정부가 이제 집권하고 있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 사람들 매일 하던 얘기가 호도 인사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우리는 도대체 뭐가 호도 인사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호도 인사라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 주변에 이제 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같은 노선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인사를 골라가지고 임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권자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박근혜가 이제 당선인이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이죠. 코드 인사는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코드 인사가 얼마나 적절하게, 적합하게, 그 진리에 맞게 됐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홍준표 지사가 한 인사를 보면은 그런 것과 전혀 인연이 없는, 그야말로 당당한, 자기 식대로의 당당한,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고 지금 박근혜 한나라 대통령 당선인도 인사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처음에 저는 이제 이분이 뭐 텔레비에 나와서 한 번씩 말씀하셨던 뭐 당당하게 뭐 자기 주장을 구피장 펴시고 그래서 일 잘하시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뭐 야구장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야구장은 기본적으로 뭐 이건 진짜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내가 어느 정당 소속이냐, 뭐 당리 당략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는 야구장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일 텐데 지금 어렵잖아요. 말로는 막 어렵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복지 예산도 축소하고 그렇잖아요. 그 김도관 지사 때 만들어놓은 그 뭡니까 뭐 노인들 틀리 이런 것도 이제 뭐 돈이 있어도 못 해준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데에 쓸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나 이거지. 그래서 정말 또 한 입에서 두 말하는 정말 이중적인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마산 시민, 내가 마산 시민이나 창원 시민이나 뭐 진해 시민이나 이런 또 자기 지역적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는 현재 있는 그 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이제 좀 맞다고 생각하고요. 참 이거 뭘 자꾸 새로 만들고 잘 돼 있는 걸 쓰고 새로 만들고 이런 게 한국 사회 병폐 같습니다. 이게 토건주의 사고방식이 어찌 보면은 뭐 이게 새누리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진짜 온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청 문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청 문제도 저는 이제 시청사를 갖다가 뭐 마산에 지어야 된다, 뭐 진해에 지어야 된다, 아니면 뭐 창원에 뭐 지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 지금 현실에 청사도 있는 거를 갖다가 리모델링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창원에 있는 그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창원시청사는 그 시장하고 시장 비서진하고 기획 업무를 맡은 그런 이제 부분들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민원 업무와 관련된 분들은 이제 그 진해시청사, 그러니까 구청으로 이관해가지고 분산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뭘 새로 짓고 이런 건 제발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